안녕하십니까, 민영일입니다. 내 집 안방에서 펼쳐지는 ONN 닥터TV 프리미엄 특강쇼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주팔자 이야기까지 했죠. 사주팔자는 결국 뭐다? 생년월일시가 간지술에 따라서 동양의 역법의 체계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의 연주, 월주, 일주, 시주와 같은 것으로서 등장해서 연월일시 4개가 되니까 이것을 사주라고 하고, 이때 이 주자는 기둥주자를 쓰는데, 기둥주자를 쓰는 이유는 하나의 건축물, 집을 짓는 데 비유를 해서 이렇게 사주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사주가 쓰게 되면은 그 사주 안에는 글자가 2개씩 아래 위로, 그죠? 아래 위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그 2개가 서게 되니까 결국은 글자는 8개, 주는 기둥은 4개, 이래서 그냥 붙여서 일반적으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주에서 원칙은 오행 각각의 기운들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조화를. 다른 방식으로는 중화되어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리는 것을 사주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명리에서는 그냥 고루고루 앉아서 각각 나름대로 이런 어떤 글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글자의 특징이 뭐냐? 동양명리학에서는 이 글자 자체가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운이 결국은 환원하면은 근원은 음양이라 그랬죠. 음양이 불척하는 그것이 청량할 수 없는 것이 된다면은 이제 이게 신이 되는 것이고, 청량할 수 있다면 거의 신적인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아주 글자들이 하나의 분기점 같은 거죠. 아느냐 모르느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바깥에서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 그 비전공하신 분들이 그냥 사주팔자가 그런 게 돼 있노,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쪽 방면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치 자기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건데, 둘 다 과하죠. 우리말로 극자 극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중도, 방금 제가 기운의 중화입니다. 중화. 그것이 하나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형태와 상황을 이루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알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왜 어떤 에너지를 가지며 또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문을 배우고 일을 한다, 명리학술이라고 합시다. 명리학술을 하는 데 있어서 명리학술을 다루는 이 동네에서 사용하는 용어,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다른 종류의 학문을 공부하시더라도 그쪽에 처음 만약에 입문을 하게 되면은 그 방면에서 사용하는 그 동네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단어나 개념, 이런 것들 내용을 이제 잘 알아야 뭔가 더 잘 공부할 수 있고 더 잘 성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상과 다른 측면은 노음, 노양, 소음, 소양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지 잘 감이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행의 형태로 기운으로 바꾸고 나면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오행의 생극재화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운동이면서도 상태입니다.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오행은 뭐라 그랬습니까? 목화토금수라 그랬죠. 목화토금수. 그런데 이 목화토금수의 각각의 기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이놈들이 기운인데도 불구하고 목기가 수기를 만나면, 나무가 물을 만났습니다. 그럼 생기가 살겠죠. 수기는 목기를 생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생입니다. 이게 생. 그럼 목기는 불을 생하는데 무지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목생화라고 부르는 관계를 만듭니다. 화기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 화재가 났다, 불이 붙었다, 또는 화산이 폭발했다. 그러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화산 폭발 이후에 화산재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화재 현장의 어떤 남은 잔재, 찌꺼기, 이걸 옛사람들 특이하게 토라고 본 겁니다. 토라고.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섬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화산섬 안에는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미네랄과 심지어 철광석까지, 그죠? 금속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토생금하는 상황이 나오고, 오행의 상생 가운데 이제 제일 마지막 남았죠. 이제 그럼 금이라고 하는 거는, 금이라고 하는 놈은 금에서 수가 생긴다고 금생수한다 그러는데, 금에서 수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때 금생수는 그냥 자연 현상에서의 어떤 물건들이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기운이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기운입니다. 수기요, 목기요, 화기요, 토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기까지 양산을 해내는데, 이 금기의 특징은 뭡니까? 단단하고 굳고, 그리고 좀 차가운데 얼음처럼 차갑지는 않고 서늘한 차가움이 있죠. 서늘한 차가움. 서늘한 차가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가을에 해당되는 거죠. 가을에 서늘한 금기가 들어와서 가을의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 가을은 그 다음에 뭐합니까? 겨울을 생하는 거죠. 겨울을.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점점 더 자라서 뭐가 된다? 겨울의 차가움이 된다 이 말이죠. 한랭한 차가움. 그럼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뭘 생한다는 개념보다도 바로 서늘한 가운데 차가운 어떤 물들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꽁꽁 얼은 상태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인데 얼음이 녹아야 나무를 생하고,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이걸 옛사람들은 오행상생도라고 하는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겨울이 봄을 생하면서 북쪽이 동쪽을 쳐다보고, 동쪽이 여름을 생하면서 남쪽을 바라보고, 그러면 여름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토라고 하는 이놈이 성격이 애매해가지고 차차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생도에서는 바로 이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합니다. 토생금. 그리고 금은 뭐 이제 남은 거 하나, 오행상생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토기로 가는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가끔씩 이야기해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데 이게 글자 그대로 자연의 어떤 움직임 가운데 가장 기묘한 놀라운 게임이다 이 말이죠. 그 뜨겁던 여름이 갑자기 찬바람 슬쩍 불고 나면 뭐 가을이 되어집니다. 가을이. 물론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것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놀라운 데서도 어쩝니까? 천지의 법칙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생해줘야 사람이 살지요. 겨울이 천년만년 계속되면 북극, 남극, 알래스카에서 사람이 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천지의 법칙은 뭐다? 천지의 법칙은 여기서 하나 잠시 주역에서는 천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생생불식이다. 생하고 생하면서 거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천지는 생명체들을 살리고 살려서 끝없이 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상생하는 관계를 만다. 오행은 가지게 된다. 오행이 상생하는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남편과 아내 뭐 이렇게 만났을 때 둘 사이에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고 부부는 일심동체라 한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터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상생하는 어떤 친구들, 나를 상생하는 친구들은 서로 간에 즐거운 어떤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죠. 오행의 각 기운들은 물상으로 이걸 이제 물상이라 그럽니다. 물상 자체에서 이런 형태를 드러낸다. 이런 모습을. 사물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 남았죠.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상생운동만 하느냐? 천만의 말씀. 오행은 또다시 서로 극하기도 한다. 각각의 기운은. 상극도는 이제 그림을 자리를 교체합니다. 자리를. 화가 금의 자리로 가고 토는 안 움직입니다. 토는 움직이지 않고 화가 금의 자리로 가고 금이 화의 자리로 와서 여기에 화가 오게 되고 여기에 금이 오게 되면은 상극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수극화합니다. 수극화. 물은 불을 이기죠. 불은 쇠를 이긴다. 금은 나무를 이기죠. 그리고 뭐 나무는 땅을 뚫고 자라나죠. 땅을 뚫고. 흙은 물이 흘러가고 홍수가 나는 것을 뭘로 막습니까? 댐으로 막죠. 이것을 우리가 오행 상극도라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동서남북을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죠. 이제 현대인들은 똑똑해서 가지고 그냥 한 군데다가 이렇게 수목, 화토금 5개를 써 넣어 놓고 여기에 그냥 뭐 표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뭐 바깥으로 돕니다. 수생목. 아까 말씀드렸죠. 수생목. 목생화. 그리고 뭐 화생토. 그리고 나면 토생금, 금생수. 바깥으로 원을 그리니까 바로 이게 뭐 상생하는 어떤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생하는 관계가. 그럼 상극하는 관계는? 상극하는 똑같이 그 극자를 가지고 체크해 보면 됩니다. 물은 뭐 짠다? 물은 불을 이긴다 그랬죠. 수극화합니다. 수극화. 화는 금을 이긴다 그랬죠. 화극금합니다. 화극금. 금은 나무를 이긴다 그랬죠. 금극목합니다. 목은 토를 이긴다 그랬죠. 목극토합니다. 그 다음에 뭐 토는 토극수한다 그랬죠. 안에 뭐가 나옵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별이 형성되면서 별 모양이 형성되면서 상생상극도가 한꺼번에 그려지는 거야. 한꺼번에. 최근에는 그래서 상생상극도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이 그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러면 재나 화는 뭡니까? 재나 화는. 요 재나 화의 관계는 기운 2개만 만났을 때는 이 안에서 뭐 생극의 어떤 생하고 극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니까 더 할 게 없지요. 근데 이제 재라고 하는 것은 3번째 기운입니다. 3번째. 이제 3번째 기운이 일어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걸 갖다가 이 명리의 용어로는 제복한다 그럽니다. 제복.
금이 목을 금극목하지요. 금극목. 그런데 요 둘만 있으면 이렇게 극할 것인데 세 번째 기운으로 화기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화기가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금이 나무를 극하려고 충격하려고 기운이 오는데 화기가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나무는 다치겠습니까? 다치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화기의 덕을 입어서 금의 기운을 막아낸다. 이게 제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복. 그럼 뭐 이거는 세 번째 기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기운이 있어야 한다. 똑같습니다. 수극화를 하려고 하는데 토기가 옆에 있죠. 그럼 뭐 수기 보고 니 지금 뭐하노? 응? 니 지금 뭐 나를 생해주는 화기를 니가 지금 날 내어 있는데 무시하고 지금 공격하러 온다 이 말이가. 뭐 이런 어떤 관계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게 제복의 형태입니다. 그러고 나면 화라고 부르는 요 이제 뭐 이 사실상 이것은 오행의 어떤 기운 가운데 똑같이 세 번째 기운이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기운이기도 한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사주명리 간지술로 들어가서 사주추명술에 가면은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용어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세 번째 기운이 금이 지금 목을 지금 충격을 하려고 하는데 수기가 이래 있습니다. 수기가 이래 있으면은 어쩝니까? 금이 곧바로 목기한테 가려는 걸 수기가 부릅니다. 어이 내 좀 보고 가라. 그런데 금이 딱 보니까 수는 내가 생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싸우는 거지요. 기운의 법칙 중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뭐 내가 생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으면은 극하려는 나무가 이래 있어도 극하지 아니하고 생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생하러 간다. 이거는 길이 멀고 이거는 길이 가깝죠. 간단히 이야기하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빛은 우주 내에서 최단 거리를 달립니다. 최단 거리를.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태를 원합니다. 에너지 최소 법칙. 그러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제일 덜 쓸 수 있는 그 법칙에 따라서 금 자체가 이거 뭐 목을 갖다 두드리 패러 가는 게 아니고 수를 생하니까 수는 그다음 뭐합니까? 금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도리어 목을 생하는 이런 관계를 만나죠. 이런 관계를. 그리고 이게 내가 세 번째 수기와 화기를 통해서 목기는 어쩐다? 이들로부터 금으로부터 얻어맞을 것을 안 얻어맞는다. 나 괜찮지롱 이라고. 나는 괜찮지롱. 나 아무 문제 없지롱. 누구 덕분에? 이 어떤 의미로 나를 생한 수기, 내가 생한 화기, 나를 생한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엄마가 날 지켜주는 거. 그다음 우리 우리 늙은이가 되고 나면 자식이 어버이를 지키는 그 원리가 요 오행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냥 단순히 유학에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자식을 잘 기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연의 오행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운의 법칙이 이런 운동 상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가진다는 거. 그런데 이런 어떤 오행의 상태가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요거는
오행의 기운의 성질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질만. 성질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뭐랄까, 양은 분량이라 해야 될까요? 질량이라 그랬죠. 양에 따라서 이 생극이 역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작용. 뭘 보면은 오행의 각각을 보면은, 자, 수가 목을 생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생목 하는데 이것도 물이 적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해야. 물이 적당해야 이 나무를 갖다가 길러내지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면 나무가 어쩝니까? 뿌리째 뽑힐 거 아닙니까? 수다 목부.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둥둥 떠서 못 쓰게 되고, 목다 화식.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도리어 꺼진다 이 말입니다. 불이 도리어 꺼진다. 그리고 화다토조라 그럽니다. 화다토조. 불이 화생토한다 그랬는데, 불이 너무 많으면은, 화기가 너무 강하면은 흙이 어떻게 된다? 흙이 조열하게 된다. 흙이 조열하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막화한다. 사막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토다. 흙에서 토생금한다 그랬죠. 근데 흙이 너무 많으면 금이 파묻히 뿌는 거라. 토다매금. 흙이라고 하는 것이 금을 갖다가 만약에 포함을 했다 칩시다. 근데 이 포함을 했어도 이게 어떻게 그냥 우리 지표면에서 우리 광산 뚫어가지고 캐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말로 경제적 가치, 그죠? 경제적 가치.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토생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저 지하 수백 킬로 밑에 무슨 뭐가 있다. 야, 그 팔아가는데 더 죽을 맛이겠죠. 그 캐러. 토다매금. 흙이 너무 많으면 금을 캐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금생수 하는데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이야기다. 금이 너무 많으면 물이 어떻게 된다? 탁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탁해서 그 물을 어쩝니까? 먹을 수가 없지요. 물이 탁하니까. 금다수탁. 생을 하는데도 어쩐다? 그 양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올바를지 올바르지 않을지 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야 될 때는 그 올바름을 찾아서 기운의 어떤 운동 상태를 조절하는 일이 되겠죠.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에? 자, 이제 방금 생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극의 관계는? 극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역극을 수극화한다 그랬죠. 수극화. 물이 분명히 화를 이긴다 그랬는데 기운의 성질로는 그런데 지금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대형 산불이 났는데 종짓물 들고 가고 그 불 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는 역극이 됐기 때문에 화다면은 물이 끓어 넘친다. 물 끓어 넘쳐 못 쓴다 이 말입니다. 화다수탕한다. 화는 금을 이긴다 그랬죠. 화극금. 금다화멸이라고도 하고 금다화식이라고도 합니다. 쇠노쿤다고 불티나 이런 겁니다. 불티나 이런 거 가지고 그 녹화볼기라고 하고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겠죠. 금다화멸 또는 금다화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금극목을 하는데 나무는 통나무라. 나무는 아람들이 통나무인데 카타칼 들고 와갖고 그 나무 자르겠다고. 전기톱도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금을 능멸하겠죠. 역극이라고도 하고 이걸 그래서 상모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모독한다. 서로 모독한다.
아까는 상생지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역극하는 것은 상모, 또는 역극 이런 식으로 모독한다. 통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목다금결이라 그럽니다. 목다금결.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금이 결자는 결함이 있다. 뭐 이런 거. 이그러진다. 이그러질 결자. 목다금결. 그리고 나무는 토를 이긴다 그랬죠. 나무가 토를 이긴다는데 나무 씨앗을 어떻게 땅에 우리 채소 심는다 치고 적당하게 해서 씨앗을 심어야 나무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포크레인 와갖고 그냥 푹 파갖고 그 밑에 배추 씨앗 넣어놓고 덮으면 그 배추가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지요. 못 자라지요. 똑같이 토다목절이라 그럽니다. 토다목절.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흙이 너무 많으면은 목이 어쩐다? 목절 부러진다. 나무가 부러진다. 부러진 나무 못 쓴다. 그 말이죠. 자, 토극수한다 했습니다. 토극수한다 했는데 어째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게 바로 토극수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났습니다. 해마다 요즘 홍수 난리죠. 댐이 어쩝니까? 붕괴돼 버리죠. 수가 많으면은 토가 어쩐다? 휩쓸려 내려가 버린다. 수다토류라고 합니다. 수다토류. 수다토붕이라고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자말이라고 하는 거는 유사한 언어를 갖고 와서 붙이면 돼요. 나무, 수무가, 자, 그래서 각각들이 목다금결하고, 금다수탁하고, 이런 어떤 반대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을 역극이나 상생지혜라고 하는 오행의 경우에는 성질도 성질이지만은 바로 그 양에 의해서 각각의 기운들은 작용하는 방식과 작용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어떤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오행 기운의 생극제와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물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오행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운들의 작용과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날 아마 이 관계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이제 이러한 오행의 운동작용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주팔자의 간지가 나와 있었죠. 간지술하고 그 둘이 이제 서로 만나서 간지술에 쓰고 있는 그 글자들이 서로 운동작용하는 상태를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간지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간지술과 이 오행의 운동 상태 작용 같이 결합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